자, 오늘 봅시다. 행정법? 행정법이죠? 시효. 옳지 않은 것. 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가사처분은 당연히 무효죠. 소급해서는 안 되죠. 시효 중단 효력은. 음, 일단 1번, 4번은 확실히 틀렸고요. 2번, 3번에서 헷갈려가지고 한 건데, 봅시다. 나비 외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번은 그냥 외워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시효 중단이 소멸하지 않는 거고, 납입 고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이 소멸하지 않는다로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건데. 음, 그렇죠.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납입 고지를 하면 시효가 중단시키는 이유가 버티는 거죠. 이제 납입 고지를 했는데 돈 안 내고 버티고 있을 때 시효가 진행되고 있으면 시효가 경과돼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해당 판례에서는 부가 처분이 2번 있었고. 첫 납입 고지만 취소. 이거 그냥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냥 이거 통째로 외우고 있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이 설명 내가 적어놨지만 제반 사항 같은 게 없어가지고 혹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음. 3번을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중단이 시효 중단이 안 되면 버티면 이제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 그 때문에. 네. 행정 입법 부진정 입법 부작위 2번도 그냥 뭐 확실한 거고 3번은 이거 확실한 거고 법 최고 한도액이죠. 4번은 그냥 알고 있는 건데 그냥 고시로 할 거를 불용으로 한 거죠. 이라면 법규명의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법도 적법도 아니고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는 게 법을 만들었지만 부실하게 만들고 일단 만들긴 만들었죠. 조합 설립인가 옳은가? 조합은 총회결의는 당사자 소송이죠. 채권장 행위로서 이거는 조합 설립인가가 아니구나. 조합 설립 인가 있은 다음에 사업 시행 계약 인가 이건 그냥 리얼 인가고요. 뭐 설권 행위가 아니죠. 설권적 행위 자체가 아니 일단 이거 자체가 아니에요.
음. 조합원 총회 결의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당사자가 나왔던 게 그냥 조합원 총회 결의하자는 그냥 당사자 이렇게 그냥 알고 있었거든요. 어, 음. 민사는 어떻게든 민사는 아니죠, 이건. 음. 리얼인가고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조합원 총회 결의는 당사자 소송으로 그냥 외우고 있고. 항고소송.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인가처분.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게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권적 행위니까 항고소송으로 가야 된다 소리. 하자. 옳지 않은 거. 음,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없고.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고요. 이거 저분 당시에는 이게 적법이었잖아요. 음, 각종 보험금 배출입 결정을 변경. 4번은 사이팔레죠. 음, 이거는 그냥 소거법으로 푼 것 같은데. 음, 음, 징수처분 반드시는 아니죠. 이것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만들면서 한 건가? 그러니까 이 이후로 요양급여를 주는 거는 잘못됐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를 징수하는 거는 이제 위법이라고 나온 거죠. 반드시 적법하라고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사이팔레고요. 바르지 못한 것. 틀린 거 사실. 저분이 있은 후에 1번은 너무 옳은 거죠. 2번도 이건 소방관이 해야 될 거 안 한 거죠. 소유권 이전 등 기간에 보증인이 공모를 받아 3번은 왜 그지? 4번은 맞는다 소리. 4번은 옳죠. 그냥 외워야 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 행정청으로 위촉된 보증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 등사, 등사 신청을 했으나 이게 잘못된 거죠. 변호사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 이게 잘못된 거죠.
등사 거부, 등사가 복사고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사가 직원에게 체포영장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음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으로 위촉된 보증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 일반 원칙 바르게 된 거. 원칙에 반한 처분은 될 수 있죠? 없으나가 아니라 있죠. 자기구속 원칙에. 신뢰보호 원칙은 위법도 인정됩니다. 평등이 인정이 안 되고요. 사위, 거짓된 정보죠. 구라를 친 거죠. 행정청 선행처분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서 같은 걸 위조해가지고 한 거죠. 그런 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닌 거고.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이 기부 체납이랑 또 그러니까 건축물 짓는 거랑은 도로 그러니까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이거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고요. 이거라도 아마 사위가 뭔지 몰라가지고 한 것 같아요. 사위에 의한 신청이 이제 거짓된 정보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 틀린 거.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다. 19세가 아니라 14세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리고 3번은 맞는 거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고요. 4번도 그렇죠. 이 고의나 과실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14세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나이 14세고요.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일반적으로는 행위시의 법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때는 뭐 담배꽁초를 버린 시점에서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뒤에 걸 빡 빼버리면 확실하게 맞는데 일단 그런 거 맞고요. 일단 이건 19세가 아니라 14세라는 거. 14세한테만 14세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한다. 정보 공개에 관한 다음에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국정원 소재 등에 관한 건 정보 공개 대상 아니고요, 당연히. 이 옳지 않은 것은이죠. 네, 계속해서 소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경로로 그게 정보 공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법원에서 안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청한 공개를 내가 요청한 정보를 정보 공개 신청 거부만으로도 이제 소송할 수 있어요. 불복 시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할걸요 아마.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한 거부만으로 소송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고 4번은 정보 공개에 관한 불복 시 똑같이 그냥 뭐 일반적인 행정심판 절차로 간다. 이중배상 제한 옳지 않은 것은 정경 이거 됩니다. 밥 먹으러 가다가 죽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무 관계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직무 중에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랑 그러니까 배상이랑 보상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고요. 응. 근데 밥 먹으러 가는 건 아무리 봐도 일하러 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상과 보상 중에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국가 배상, 이중 배상, 배상과 보상 두 개 못 받는 조항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개헌 때 없애주니 많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후딱 시험이 붙어놔야 돼. 이것도 이제 저거 헌법 개헌되면 또 복잡해지거든. 그다음에 3번에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3번은 잘 모르겠고 보험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는 위법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험급여 신청에 관해서는 이중배상이 안 걸리는 게 법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헌법에 박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음, 일단 봅시다. 밥 먹으러 가다 사망한 거는 이제 공무 수행 중에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배상 청구가 불가하고, 국가배상법 규정에는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적용하다가 뭐야? 음, 그냥 이걸 그냥 외우라는 거네 그냥.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도중 과유무자 등록 신청했다가 인과관계로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고 불복하지 않은 후 보상금 청구권과 재해 보상금 청구권 모두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러니까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그러니까 아마 하니까 이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시효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고 보상을 받은 후에 배상은 불가능하지만 배상을 먼저 받고 보상 받는 것은 가능. 그럼 배상 받고 보상이 가능하다는 건 배상을 먼저 받고 보상 받는 것은 가능하다. 일단 보상을 받고 배상은 안 되지만 배상 받고 보상은 된다. 음, 공용 수용 및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설명 옳은가? 공권도 포함해야 되죠. 공권이고 사건이고 상관없이 다 포함해야 돼. 옳은 거죠. 일단 이게 틀렸고요. 2번은 고시만으로는 바로 안 되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건 수용을 당해야 이제 현실적인 그게 있는 거고요. 피수용자는 수용자에게 신청할 수 없고, 네. 그러니까 피수용자는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피수용자는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 재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 소송 대상은 수용 재결이죠. 이게 원처분이잖아요. 수용 재결이 원처분주의로 하니까. 일단 손실보상은 공권사건 안 따지고요. 약간 재산적 피해를 받았는지 제일 중요하고
고시만으로는 바로 피해를 안 입고 내 땅이 직접 수용당하기 시작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수용 재개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지 피수용자는 수용 재개를 신청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땅을 수용하는 거는 사업 시행자라는 거죠. 음. 왜 이리 잠이 오지? 기부 체납. 옳지 않은 거. 부담만은 단독으로, 내가 부담만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아니지, 이게 부담일 수도 있잖아. 부담이라면 먼저 나오거든요. 아, 승인했구나. 사업 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이에요. 부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갑은, 이거 하고 2번 보니까 2번이 아싸리 완전 틀렸으니까. 부담이 훨씬 유리하죠, 부담이. 부담은 일단 권리가 나오고요. 조건은 권리가 안 나온 상황이에요. 부담은 일단 그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부담으로 보는 게 유리하니까. 그 부관 이행 안 해도 바로 효력 상실하는 거 아니고요. 4번에 협의로 해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승인하였다가 중요한 거죠. 일단 승인하였다. 일단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으로 보는 게 나아요. 절차, 행정 절차, 옳지 않은 거. 헌법. 저는 이런 거 나오면 앵간 맞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잘 모르니까 헌법 12조 1항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일단은 세모를 쳐놓고요. 어린이집 인증 취소해서 보조금 반환 명령 잔치. 사전 통지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3번은 좀 이제 이건 위에 했던 판례 중 하나고요. 계약직 공무원 해지할 때는 행정 절차법 필요 없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보자. 보조금 반환 명령이랑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은 이제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예, 동일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 명령이랑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은 서로 다른 각각의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할 때마다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니까 사전 통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무조건 해줘야 된다. 행정조사 기본법에 옳지 않은 것은 이 기억은 완전히 틀린 거죠. 자율준수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응답 안 하면 부동의로 봅니다. 부동의.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재조사는 안 되고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조사가 가능한 게 아니라 재조사가 가능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게 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재조사가 가능하고요. 야가 튈 것 같다 이런 걸로는 재조사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 조사자 동의하면요 해가 뜨고 해가 뜬 다음이나 해가 진 다음에 할 수 있어요. 미음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4번이 맞다고?
옳지 않은 설명. 여지가 없는 건 아니고, 비읍은 확실히 맞고, 조사자가 동의하면 아침 뒤에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봅시다. 검색해봐. 음, 리스, 조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조사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아, 옳지 않은 거 맞네. 동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아, 눈이 삐꾼가. 계속 이상하게 보지. 음, 재조사는 새로운 증거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돼야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합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음,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 안 되지만 기본 원칙은 적용된다는 거죠. 행정계획 옳은 거. 환지는 무조건 사법이긴데.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하죠. 절차상 하자는 무조건 위법해요. 3번도 인정은 되죠. 그러니까 계획 그 수용당하는 땅 주인이 일단은 뭐 잘못된 거 변경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된 거죠. 이건 결정된 거고. 예. 이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법률상 이건 인정되지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죠. 계획, 이거 결정이 아니잖아요. 3번은 결정이 아니고 4번은 완전 결정 났어요. 예. 사정 판결이랑 비슷한 거네요. 취소 소송에 대한 사항,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적용되는 거. 처분 변경에 따른 소소 변경 적용 안 되죠. 처분이 없으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달라니까. 처분과 관련된 거 다 적용 안 되겠죠.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 위법성 판단 시점도 처분이 없었는데 위법성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사정 판결도 처분이 있어야 이 처분은 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 가지고 오케이 하는 거다 이런 게 있으니까 부작위 위법 소송이 가능하진 않죠. 음, 간접 강제 이거 뭐 이행 강제금 이런 쪽이죠. 옳은 거. 네, 이행 강제금 행정의 효율성 확보에 위해서 도움된다고 하는 건 맞아요. 이행 강제금이 항고쟁송인가? 일단 2번 잘 모르겠고요. 3번은 맞고요. 일반법이 최근에 지정됐어요. 이행 강제금에 관해서. 간접적 저해되는 경우에 3번도 맞는 것 같은데. 이행 강제금이랑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아씨 없구나 일반법이. 정지나 2번 같은 경우 정지는 영업 정지를 말하구나.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잖아요. 이행 강제금 대신에. 철회도 뭐 허가를 철회하는 거에 해가지고 대비해서 영업 취소 쪽에 가깝죠. 취소에 가름해서 보관할 수 있으면 이건 과징금의 얘기고 일반법이 제정이 안 됐구나. 간접 간접적인 목적 달성에 저해되는 경우에 부과하고 최근 일반법이 제정된 건 과태료네요. 과태료. 그렇다. 이건 일단 이행강제금이고 2번 과징금 정지나 철회에 가름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쟁송을 통해 구제 가능한 과징금이고 최근 일반법이 제정되어 부과되고 구제되는 것은 과태료다. 행정입법 옳은 거. 일단 1번에서 틀렸는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상한이 아니라 정액일걸요. 이거는 아마 정관의 자치법 작성 위헌. 이거 포괄위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법률이 그거 위임할 때 조례나 정관 이런 거는 이제 포괄 위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고요. 고시 3번의 고시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제 법규명령 성질을 주면 법규명령 성질을 가집니다.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 부여되면 유효되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정액이죠. 정액. 법에서 얼마 정해져 있었죠. 만약에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건 농지 평당 얼마씩 해가지고 평당 평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의 과징금은 최고 한도액이고 이거는 재량이기 때문에
국토 이용 법률의 이행 강제금은 정액이다. 정관은 포괄리임 허용되고요. 자치조례도 포괄리임 허용되고. 예. 무효인 행정행위에 옳은 거. 적법한 건축 신고에 의해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무효죠. 그냥 기억은 확실히 맞고요. 시다 그럼 3번 날라가겠네.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안 거치면은 무효고요. 니은도 확실히 있겠네. 기억. 그래서 2번, 3번 날렸네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된 행위 및 해제역에 저것이 심의를 누락한 게 위헌해. 진짜 리을은 확실히 틀렸다고 하니까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행위가 리을은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무효고요. 거기다가 일단 무효는 맞고요.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무효가 맞고 피고는 군수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없는 상황은 아니고. 아, 그래서 1번 맞구나. 그래, 헷갈렸다. 4번이 정답이지. 1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되려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자체에 이게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야 이게 무효가 되는데 이거는 이 위원회 자체는 멀쩡한데 이 위원회가 심의를 안 거친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는 일반적으로 취소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취소고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거 해가지고 이거 전문가를 대동하고 뭐 하는 게 있거든요. 무슨 그 조직을 만들 때 그때 전문가를 빼먹은 거는 무효예요. 음. 정보 공개 옳은 거. 1번은 맞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돼. 음, 영업상 비밀은 무조건 비공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애초에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공개하면 안 돼요. 비공개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말로써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정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아니야, 10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판례 중에서 이거 그러니까 말로써 가능한 거 판례 중에서 그 한 개 판례가 있었는데 그 청문 관련해 가지고 아니다 이건 다른 거다. 10일 정보 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러니까 10일 이내 그러니까 총 최대 2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옳은 거.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위법 보충규칙에 관한 얘기고요. 법령은 위임이 없었는데도 불용으로 변경했다면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적법도 아니고 그냥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고요. 니은은 예. 법규 명령도 아니에요.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적법도 아니고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이란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다. 하위법령이 그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법치지. 이거는 너무 옳은 말인데 이거까지는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3번 해가지고 틀린 거고 일단 위임이 없었는 경우에 위임이 없었는데도 불용으로 하면 위법도 아니고 적법도 아니고 그냥 뭐 이게 행정규칙이다. 효력은 없어지죠. 당연히. 그거는 뭐야? 틀린 건가? 이거 맞죠? 사실상의 이게 반사이익이고요. 2번이 아마 정답일 건데 금지 해제가 아니죠. 금지 해제가 아니라 택시는 특허죠. 정관 변경에서도 보관 붙일 수 있는데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이게 가면 지금 허가란 거가. 음. 사회복지직 이거 정답이 없어. 그래 2번은 특허잖아.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가 내가 알기로는 허가인데 그래 만약에 틀린 거 하면 2번도 건데 사회
이번도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은 오른손형이고, 2번 틀린 거고, 3번도 가면 틀린 거고, 값이 맞는 거, 옳은 거 고르는 거네. 1번이네. 아, 그래. 진짜, 피곤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 이게 맞는 거고, 이거 틀렸고, 부가부치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국가기속 결정은 형성행위가 아니라 확인행위니까 이것도 틀렸고, 아마 1번이 정답이고, 그러니까 국가기속 결정 자체가 누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는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확인행위다. 형성행위가 아니라. 아, 아까도 그러고 있지. 왜 이러지? 처분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거. 도시관리 결정 고시와 그 도면의 특정 도지가 혼되지 않을 명백한데도, 그렇죠? 무효죠? 일단은 통상, 이거 공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공고가 공포된 날이죠. 갱신은 기한 이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 맞고요.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 게 다시 연장되는 거고, 기존 허가 소멸하는 게 아니죠.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고시에 해당 도면에 아는 채 명백한데, 아는 게 명백한데, 음, 그러니까 원래 내 땅을 수용 안 당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고시나 이런 걸 보면. 근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내 땅을 뺏어 달라 하는 거죠. 그냥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갱신은 이제 기한 이전에 신청하기 맞고, 그때 한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죠. 계속 연장되는 거죠. 손실보상, 바르지 못한 것. 보상 규정이 있는 침해 규정만으로 독일의 헌법재판소에 주장되었다. 음, 2번이 확실히 틀렸네요. 헌법 23조 제3항이 정당한 보상을 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면 굳이 보상 복귀가 필요 없죠. 보상 규정이 필요 없고, 보상 규정이 필요 없는 게 헌법만으로도 보상할 수 있게 그게 건덕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가분의 조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이주 대책은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해당하고요. 거기다가 이주 대책은 시행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주 대책을 만약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래갖고 그 사업 시행자가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주 대책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걸로 지금 기속이 돼 있다는 여기까지 해주면 되고요. 4번에 허가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사업 인정 고시 있게 되면 다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아, 그게 생각났다. 왜 계속 이걸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게 몇몇 지문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내가 그 반복되는 걸 계속 틀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분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때우는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헌재랑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제 경계 이론이 대법원에서 주장하는 경계 이론이 돈으로 때우는 거 그거고요. 경계 이론이 대법원이고 분리 이론은 이제 그거다. 이거 적어놨나? 경계 이론. 이것도 두 개가 은근 헷갈려가지고 좋아하네요. 이것도 넣어놔야겠다. 일단 5월달부터 이거 연결 해가지고 이것도 한 부씩 매일 읽어야죠. 이런 거는 이제 틀리면 진짜 눈물 나는 것들. 억울하면 안 되니까. 보상 규정이 불가분의 조화가 아니고요. 허가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에 사업 인정 고시가 있게 되는 경우 허가 안 받으면 보상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다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운송 양수계약의 양도 양수 인가 신청에 대해서 장애인은 내인가를 한 후 내인가가 확약이었나? 바르게 된가? 1번이죠. 확약은 공정력 없습니다. 내인가가 확약이 맞을 거예요. 네, 내인가 확약이죠. 그러니까 처분 아니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공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고소송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소송을 못 간다는 거죠. 내 인간은 공적 견해가 아닙니다. 법적 근도 없이 내 인간 할 수 있고요. 재량인 행정에 해당됐었죠. 내 인가가 이제 확약이라는 거. 내 인가 확약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죠.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음. 내 인간은 재량과 기속 다 할 수 있고 재량에서 의미가 더 많다. 연결이 바르게 된 거. 발급. 사업인정 고시는 아닌 것 같죠? 특허가 아니고. 의료유사 자격증. 갱신 발급 행위. 공증. 뒤에 게 틀렸구나. 준법률적 행정행위죠. 공통수하기 해가지고. 공증, 통지, 수리, 확인. 근데 또 수리 중에서도 법률적도 인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래갖고 아마 공증, 통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일단 2번은 고시는 특허는 무조건 아니에요. 고시는 통지죠, 통지.
그리고 이게 또 준법률적 행정행위고요. 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인가죠. 이건 인가 많은데 이거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 그리고 등록공부 등재는 공증. 음. 여기 사업 인정 빼보면 특허가 되는 거고 이게 다 맞는 거죠. 고시를 붙여놔가지고 틀린 거고요. 무효와 취소 옳은 거. 취소 소송을 통해 무효를 확인받는 소송의 경우 제소 기간을 지켜야죠. 어찌됐건 취소 소송을 통해 무효를 확인받는 소송이라는 거는 결국엔 취소 소송이라는 뜻이니까 제소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근거 법률이 헌법 불합치일 경우 소급 해석 양형증 당해 사건에서만 됐긴데 입, 입법부의 입법 정책에 아니? 당해 사건은 이거 그 없어도 새로 그 적용되죠. 그러니까 위협 예,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이게 되고요. 통지나 공고 없으면 무효 맞고요. 이거 통지했는지 공고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공고를 없었으면. 폐기물 전문가 포함 안 시킨 건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가 원래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올바른 위원회인데 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라 무효 사유입니다. 이거는. 일단 취소 소송이죠. 그러니까 당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소급돼서 적용되고요. 당해 사건에 이제 줄을 쳤어야 했어요. 효력 발생 요건이 통지나 공고가 없다는 말은 효력 발생 요건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효력이 발생 안 한다. 그 말이 꼴 무효다. 행정 절차 관련된 내용 거리가 먼 거죠. 처분청이 절차법 26조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이유만으로 심판이 행정심판이 되는 1번은 맞지 않나? 2번에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1번에 뭐야? 아, 고지의 경우 하자가 있어도 위법은 아니다. 아, 이런 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의 생략 사유가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의견 사전 통지에 제외 사유 그게 몇 개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데 그 몇 개가 뭐였는지 모르겠네. 어, 예주가 TV. 그다음에 공무원이 3번에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3번은 맞죠? 없는 거죠. 그냥 못 올 이유가 있는데 청문을 끝낼 수 없다는 거고.
공무원이 행정청에 이건 진짜 어렵 행정청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거나 사본은 몇 개 아까 나온 판례가 계속 연속해가지고 나오고 있긴 있는데 저거 그냥 판례 전체를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일단 이것도 그냥 적어놨죠. 그냥 외울 거라고. 대집행 틀린 거. 계고 처분의 기한 대집행이 실행이 이미 완료가 되면 법률상 이의가 없죠. 다 부사졌는데 이걸 취소해봤자 건물 다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은 대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판례가 그냥 그렇게 외워졌어요.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된 후 고시구나. 고지. 그러니까 고시는 위법한 거고 고시를 안 한 거는 위법한 거고 고지를 안 한 건 위법한 게 아니다. 이제 대집행 대상 아니다. 사용 중지 의무 고시된 후 토지 수용법을 위반하여 물건을 그렇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긴급하면 통지 그냥 안 하고 바로 건물 부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재결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죠. 건물주가 아니지 그 공장주가 근데 공장이 취소 재결로 날아가게 생겼는데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재결 자체의 고육한 위법이 없는 경우 재결 취소 소송은 기각입니다. 각하가 아니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소송에서 확인하려면 일단 본안 심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위법이 없네? 그러면 기각. 고유한 위법이 있네? 이라면 인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자요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뭐 있어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제기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석탄 공장 삼자요 수반하는 건 동네 주민, 삼자가 동네 주민이고 청구를 인용하는 게 이제 동네 주민이 이제 건축허가 좀 취소해 주소 오케이 한 거죠. 그러면 권리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이제 연탄 공장 주인이겠고 인용 재개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죠. 이거 인용한 것 때문에 내 연탄 공장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 인용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지. 그렇죠.
삼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용제기가 있었다면, 이건 피보너상 아무도 없다는 말이고.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 제기 1번에 연탄 공장 설립원과 이게 동네 주민이 이제 설립허가 취소 제기를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해당 재결을 통해 가지고 행정소송 걸 수 있는 거고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니 없니는 일단은 심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기각이 나온다. 원처분을 하자를 이유로 음, 아 오늘 진짜 공부 안 된다. 진짜 머리 안 들어오네 이거. 행정소송에서 그래도 40분만 더 버티 빠른 거죠. 심판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어요. 한국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조건 심판가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항공소송과 관련이 있죠. 원칙적으로 당사자 소송에는 당사자 소송에서 당사자야 심판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권 지주의 적용이 없는 거고요. 이거 반 쪼개가지고 그냥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행정심판권 지주의는 항고소송에만 있고 당사자의 소송은 없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고 2번은 맞아요. 동종사건에 대해 이미 기각제기를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청구하면 안 되죠. 이미 기각이 났는데 소송으로 가야죠. 네, 이게 틀렸네.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된 안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필요하죠. 행정 규정되었다면 심판 거칠 필요 없습니다. 심내관 내용상 관계가 없거나 불필요하거나 심내관 뭐였지? 심판 안 거치는 거 내용상 관련된 그러니까 재결 거치고 잘못 알릴 때죠. 잘못 소지기 이것도 중요한 거죠. 여기였다. 잘못 안내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습니다. 재수없는 손정 60 심내관 잘못 소지기 과징금 틀린 거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때리고 자진 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한 경우 선행 처분 적법하죠. 1번이 틀렸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정답 없는 듯 하다는 거 보니까
씨, 1번부터 뭐고? 공정. 아이씨. 왜 이거 조급하다고 할 수 없다 어딨노? 감면 처분, 증액 경정 이거랑 좀 다른 거네. 감면 처분 자체가 그냥 마지막에 내야 될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네. 저쪽 보고 2015년에 난 그렇게 오래된 판례도 아닌. 동일한 행정행위야. 3번은 확실히 막 감면 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위 있지 않나? 이게 이 문제가 진짜 짜증나는 게 이건 기존에 뭐 있던 문제도 아니고 신규 판례가 전부 4개 좀 4개 다 전부 신규 판례일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니까 몇 개는 이게 기존에 있던 그거 문제랑 완전 반대되는 게 많아요. 아, 감면 불인정 통지. 감면 불인정 이거는 뭐 지금 보고 있는데 2012년 9월 27일 날 있던 판례는 감면 불인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적극돼 있거든요. 그럼 또 이거 반대잖아요. 이거 문제는 이거는 그냥 아 짜증이 확 나네. 그럼 이거 하려면 이거 판례 사항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판례는 감면 불인정 통지가 이제 소이익이 있다고 하고 어떤 거는 없다고 하고 실효성 확보 수단에 옳은 거. 공매 통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공매 통지 없이 공매 처분하였다고 위법한 공매 처분이 되죠.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하기 전에 시정조치를, 계속 짠나. 그러니까 이거 시험, 이번 학원에 이제 오전 수업은 안 들어가고, 오전에 이제 이론 수업은 안 들어가고, 오후에 문제풀이 그것만 들어가는데, 이거 풀다 보면 진짜 개똥 같은 것만 막 진짜 한 20문제 중에 한 10문제 진짜 개똥 같은 그게 있어요. 그런, 그게 있는데, 그런데도 애들이 90점이 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아무리 봐도 그냥 이건 추측인데, 오전에 수업한 내용을 오후에 이제 복습 차원에서 문제에 섞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무튼, 일단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시험날 걸 기억해내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실효성 확보수단 일단은 위법이 되고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뻘짓한 거는 일단 돈 내야죠. 이거 몇 개는 있어요. 가지고 부과할 수 없는 게 마지막에 이제 부과된 거는 안 하거든요. 최후에 뭐 아무튼 이게 좀 미묘하게 달라요. 그것을 이행강제금 연속 부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가나다 다 틀렸어. 이건 즉시강제랑 직접강제 구분하면 되는데, 직접강제는 영장에 있어야 돼요. 즉시강제는 영장 없이 가능한데, 이제 법적 근거는 필요하죠. 네. 그걸 안 맞고요. 만은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과징금이나 벌금 동시에 매길 수 있습니다. 명단 공표는 그 법적 근거 필요하고요. 최초에 이행한 경우, 이행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최초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징수 못한다지만 옛날에 했던 건 하죠. 이게 아마 최근에 바뀐 데 적어놓은 게 지금 와서는 즉시강제랑 직접강제를 알고 있으니까 알지. 영장 없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 합니다. 다수설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명단 공표는 1번 순천시 조례죠. 이거는 효력 없고요. 상위법 위임이 없었어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 조례의 경우에는 법률 요건이 필요하지 않구나. 음, 조합이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에 예산은 일반 국민이 구속하지 않는 거는 잘 알고 있죠. 예산은 그냥 같은 행정기관만 구속하지. 음, 개인이 하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의 동의 요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 인가 신청 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소거법으로 풀어야겠네요. 예, 조례는 일단은 법률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니까. 국가 배상에 대한 판례, 거리가 먼 거. 아이고. 안전처장이. 일본도 많겠죠? 일단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이 됐잖아요. 중앙성 침범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가자 있기 좀 그렇고 보기 그렇고 계획 홍수 위를 그러니까 제방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계획 홍수 위를 넘고 있는 하청의 제방이라는 게 주어를 앞에다 적어놔야 좀 덜 헷갈리지 주어를 뒤에다 적어놓으니까 제방이 계획 홍수 위를 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지어졌다는 제방이에요. 그 후 새로운 하천 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 시설 기준이 정한 요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냥 지금 넘어가가지고 그냥 적었는데 계획된 홍수의 수위보다 높이 있는 제방이라는 거죠. 문제없는 제방이라는 거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라 볼 수 없고요. 4번이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기간 고립된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성 하자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했는데 관리성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4번이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일기예보에서 눈 존나 많이 옵니다. 이날 눈 존나 많이 옵니다. 이 기속해 줬는데도 안 한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음, 고립되기 전에 일기예보에서 폭설이 올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처할 시간이 충분했고 2차 피해긴 했지만 하자를 인정한 판례다. 네, 사인의 공법 행위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 사인의 신청 행위는 행정청에 응답을 요구하는 행위지만 신청한 처분이 응답 의무는 아니지. 무과자 재량 행사 청구권. 어찌됐건 응답은 해줘야 되죠. 재량이라도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쳤을 때 만약에 떨어지면 불합격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사인의 공법 행위가 행정청에. 일단 이거는 잘 모르겠고. 사인의 공법 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기초한 행정행위를 이거는 아니죠. 취소 사유가 있으면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있죠. 효력의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예요. 사인의 공법 행위가 행정처분의 단순 동기로 작용하였다면 이게 어떤 말이지 설명을 이거 적을 때 내용 컨디션 안 좋았던 거 같은데
자, 행정청 신고는 일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순 동기로 이런 개똥 같은 문제 역시 서울시문 땡 이건 그냥 외워야겠네요.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처분의 단순 동기로 작용하였다면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는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낫겠고요. 이번 페이지까지 하면 되겠네요. 행정규칙의 효력, 빠른 옳은 거. 됐죠. 1번 전혀 틀렸고요. 시행규칙, 별표, 이건 행정규칙이고요. 대외적 효력 없습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면, 시행령 별표라고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1, 2번은 확실히 새끼고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지 지금 내부의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굳이 고지는 아니죠. 고시도 아니고 고지니까. 해제 조건의 성취는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공통적 섬을 사유고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이게 실효되는 거, 사라지는 조건을 갖춘 거죠. 그걸 성취하게 되면 이제 법규 명령이든지 행정규칙이든지 둘 다 없어진다는 거고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지 지금 행정규칙이고요. 행정청 내부에서만 하는 거고 굳이 고지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집행 틀린 거. 1차로 창고 건물의 철거 및 하천 부재에 원상복구 했고 대집행 기고를 하면서 원상복구 명한 경우 1번은 맞죠. 대집행 계고서에 원상복구 명령이 아니고요. 확실히 틀렸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차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불과하며 이거는 맞죠. 임차인이 어떤 원고에게 공법상의 행위에 대집행 못한다는 거죠. 예. 임대차 관계 서로 사법 그러니까 대집행이라는 게 공법 관계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사법 관계에서 대집행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음,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닌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 허용 안 되고요. 대집행을 하는 조건 중 하나가 대체적 자기 의무일 것이.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어. 국유전사에 대한 임대차 관계 계약을 했죠. 사법 관계고 대집행을 적용시킬 수 없는 거죠. 공법이기 때문에 대집행이. 음,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대집행 못 하고요. 절차법상 관할 및 협조. 틀렸죠. 관할이 분명하다면 상급 행정청이 결정하고요. 상급 행정청이 없으면은 관계 행정청끼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행정 응원은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이 요구해야 되고 도와줄 사람한테 도와달라 하는 거고요. 파견된 직원은 요청은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요. 그러니까 관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공통상급청에서 관할을 정해주는 거고 공통상급청이 없을 경우에는 상급청 간 협의를 통해 관할 결정하고 관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행정청에서 처리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하나만 더 하죠. 무효와 취소, 호른가,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무효죠. 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고지가 아니잖아요. 고시가 없는 거는 1번 끝났고 직권 취소는 상관없습니다. 날짜는. 소송 중에도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행정사건을 선결 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 공정력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취소의 경우에는 효력 할인할 수 없죠. 공정력이 없으니까. 아, 아니구나. 어? 무효인 행정행위,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반대로 무효의 경우엔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다. 지정 및 고시가 없다. 어느 동네에서 정비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당연히 무효고요. 행정사건을 성결 문제라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그냥 틀렸네. 판례, 항고소송 대상 아닌 거.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행정청을 조졌어요. 예. 그냥 이거 그냥 외우고 있어요. 행정청 내부에서 고발하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 위에 아마 설명하는 거 있을 거예요.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 결정. 항고소송 대상이죠. 병역 기피자.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변경신청 거부. 이것도 당연한 거고. 4번도 건축계획 심의 신청 반려 행위도 항고소송 대상이죠. 공법상 계약, 옳지 않은 거. 중소기업, 협약을 체결한 이유, 환수 통보, 공권력 행사 아닙니다. 이거 외워놔야 돼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이거 사업계약인데? 민사소송이고요. 법률관계는 민사소송이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이거 행정절차 필요 없고요. 행정절차에 근거히 할 필요 없고, 서울특별시립 무용단도 이거 공법상 계약이거든요.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의 정보와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 해지 및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라는 거. 소학과 시공사 사이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죠. 민사소송 가는 거 맞고요. 시간적 효력 옳은 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의무 이거 40일이고요. 앞에 이 말이 없으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반 그거면 20일 맞아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사안의 시행일과 종료일의 법령이 상이한 경우
소급 입법 금지 원칙상 일단 이건 잘 모르겠고요. 부진정 소급은 대충 했다는 거죠. 요구되는 공익사항 사유와 제한될 수 있죠. 네 번째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개정 전이죠. 그러니까 이걸 넘긴다 이런 식의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수첩 관련해가지고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수첩의 양도 그러니까 대여행위가 원래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개정 후에는 걸리면 그 주때는 그게 있어요. 그거 있을 상황에서 그 별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정 전 법률 적용해서 피해 안 입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판례. 30일이네. 국민의 권리 제한한 법률.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단순 병력이면 20일 단순한 거. 어차피 맞을 게 맞네. 진행 중인 사안의 시행일과 종료일이 법령이 상이한 경우 부진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진정이란 거고 소급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고 종료일의 법령을 적용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진행 중인 부진정 소급 입법 부진정이기 때문에 이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상이 아니라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새로 종료일은 필요 없고 법령을 새로 적용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3번의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제 그 이익 형량을 따져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적용할 것은 처분시 법령이다. 일단은 뭐 요까지 합시다.